안녕하십니까, 이페어 도바이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신흥국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왜 신흥국이냐? 경기가 회복되는 사이클에서는 당연히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의 성장률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구간에서도 신흥국들은 보통 한 4에서 7%, 선진국들은 2에서 3% 정도의 GDP 그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경제 성장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신흥국이 조금 더 좋은 투자 대단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그런 리스크가 발생하고 났을 때 차이나부터 주로 리스크가 많이 부각을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발원지가 중국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긴 있지만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타격은 중국이 먼저 시작되었습니다만은 가장 빠른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운영을 할 때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나 아니면 글로벌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차이나를 즉 중국의 포트폴리오를 뭐 IT라든지 중국 전체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국의 금융 섹터라든지 이런 것들 구분해서 담으면서 저희가 꽤 괜찮은 성과를 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하지만 2020년에는 차이나 사이클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희는 2021년에는 난 차이나 사이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경제 성장률이 거의 본궤도로 올라왔고 난 차이나로 대표되는 이런 이머징 마켓 신흥국들은 아직 일반적인 사이클로 지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백신이 거의 공급되는 중이고 그리고 그들의 수요와 공급 자체가 완만하게 회복되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진국들은 백신의 공급 자체가 공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오히려 경제의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 숫자가 안정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백신의 공급 자체가 조금 늦은 이런 난차이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21년에 회복이 되는 사이클을 이제서야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측면에 그러니까 그로스 측면에서의 어떤 EM보다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오히려 그로스가 아니라 안정성, 그러니까 얼마나 안정적이냐에 해당되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성장률에 관련돼서는 당연히 신흥국이 좋겠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신흥국이 좋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이렇게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파이낸셜 컨디션, 즉 금융의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리가 오르거나 레버리지가 높아서 만약에 이런 부채의 리스크가 부각되거나 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하냐라는 부분을 짚어서 그러면 만약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거나 위험이 좀 왔을 때도 중국이냐 아니면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이냐에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누가 더 유리하냐를 이 차트를 통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파란 색깔은 미국의 파이낸셜 컨디션에 해당됩니다. 중국의 파이낸셜 컨디션에 해당되고요. 빨간 색깔로 표시된 게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의 파이낸셜 컨디션에 해당됩니다. 즉 금융 환경 자체가 오히려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이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옥스포드에서 만든 자료고요. 이 옥스포드에서 이 자료를 발표함에 있어서 금융 환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재무적인 이런 탄탄함, 재무적인 어떤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누가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우냐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더 이해가 또 직관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2020년까지 중국은 파이낸셜 컨디션이 쭉 나빠왔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를 비롯한 이런 국영 기업들이 레버리지 계속 올리면서 중국의 강력한 경제성장률을 뒷받침해 왔는데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회복이 되긴 했지만 금융의 부채 문제는 아직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신흥국들은 그 사이 동안에 높은 금리 때문에 부채를 많이 가져다 쓰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오히려 추가적인 부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금리가 올라오는 이런 구간에 접었을 때도 부채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국은 부채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위안화 베이스로 그리고 신흥국들은 자기들이 메이저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달러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국의 통화가 약세가 되게 되면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올라오게 되는데 그동안 추가적인 부채 발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금융 환경이
불안정한 리스크가 발현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중국보다는 낫다라는 아이러니한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흔들린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중국을 살 것이냐 난차이나를 살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난차이나가 더 유리하겠다. 따라서 실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최근에 저희는 거의 중국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스도 저희가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부분이고 시장의 파이낸셜 컨디션, 그 금융적인 컨디션, 컨디션 자체도 그리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오히려 성장률도 좀 더 상대적으로 높고 그리고 파이낸셜 컨디션이 우수한 난차이나의 익스포저를 가지고 가는 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게 저희 포트폴리오 운용에서 핵심입니다. 저희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로 난차이나에 해당되는 신흥국들이 얼마나 좋고 어떤 적이 더 유리한지를 세부적으로 한번 쪼개서 다음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중국이 만약에 이런 금융적인 리스크에 있어서 조금 더 자유로워진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또 그 부분 역시도 저희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신흥국 중에서는 그러면 중국을 투자하는 대신에 난차이를 투자를 할 텐데 그럼 어느 지역이 더 유리한가라는 부분을 저희가 요약해서 발표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